안녕하십니까. 오래된 목공구 이야기의 조성규입니다. 오늘은 영국에서 온 공구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국에서 공구가 왔는데 아마도 나무 대패들일 것 같습니다. 영국은 쇠로 된 공구보다는 나무로 된 공구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된 공구가 필요하시면 영국 쪽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신문지에 이번에는 싸서 보내서 재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배대패네요. 배대패. 콤파스 플레인이라고 부르는 배대패. 이렇게 해서 배대패가 하나, 또 이것도 배대패네요. 배대패. 바닥에 이렇게 쇠를 덧붙여 놨습니다. 닳지 말으라고. 그리고 이거는 외날 대패네요. 외날 대패. 자, 이거는 날이 하나짜리 외날 대패입니다. 외날 대패.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배대패네요. 둥글죠, 바닥이. 이렇게 둥글게 생긴 배대패. 상당히 오래돼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이거는 홈대패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자기 짝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자, 요거는 지금 보니까 자기 짝이 아닙니다. 자기 짝이 아니어서 맞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아마 잘못 온 것 같습니다. 다른 대패에 있어야 되는데 이 대패가 아닌 다른 대패에 날을 보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고정해 놓고, 다음 것도, 자, 이것도 배대패입니다. 배대패. 이것도 이렇게 해서 놓고 덧날까지 있는 대패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고, 밑에는 이 박스 우드라에서 회양목을 덧댔습니다. 회양목이 상당히 단단해서 잘 닳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닳지 말라고 회양목을 대놨습니다. 이게 두 번째 거, 이렇게 철판을 대놓은 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놓고, 또 이것도 배대패네요. 이것도 콤파스 플레인이고, 얘는 좀 독특하게 생겼는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움직여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움직여서 고정을 하면 이 곡률 값이 변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대패 같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대패는 처음 봐서 한번 나중에 시간 내서 테스트 해보고 영상을 찍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는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요 곡률 값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것도, 자, 이거는 개인이 만들어서 쓰던 대패 같습니다. 공장이나 누가 만들어서 판 게 아니라 개인이 만들어서 쓴 것 같습니다. 목수가. 자, 다음은 뭘까요? 이것도 같은 거네요, 다. 또 이렇게 해서
요거는 그래도 자기 짝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거는 전혀 다른 대패 것 같은데 요거는 자기 짝 같습니다. 다행히. 자, 이렇게 해서 요거 하나 더 있네요. 요것도 배대패 콤파스 플레인입니다. 덧날이 있는 그런 양날 대패고, 이렇게 해서 놓고 마지막 요거는 무빙 필리스터입니다. 무빙 필리스터. 이렇게 넣어서 이거를 풀러야 되네요. 자, 한쪽만 풀르면 됩니다. 한쪽만 풀러서 이렇게 넣고, 이게 날을 아까 요 날과 요 날을 바꿔서 보낸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이 날과 이 날이 서로 뒤바뀐 것 같습니다. 네, 뒤바뀌었어. 자, 다시 잘 넣어 보겠습니다. 네, 아, 이게 맞네요. 이상하다 했습니다. 자, 다시 조립. 처음에 열었던 잘못 보냈다는 거, 요걸 넣으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맞네요. 자, 맞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배대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왔고, 이런 플레인이 3개가 왔고, 여기 요 무빙 필리스터가 왔습니다. 자, 무빙 필리스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닥이 이렇게 볼록한 대패는 나무를 오목하게 팔 때 씁니다. 즉, 이런 나무를 밑으로 이렇게 오목하게 파낼 때 이 배대패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은 나무가 이 배대패 모양의 반대가 되게 깎이겠죠. 지난 개봉기에서 제가 이 대패를 무빙 필리스터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것은 무빙 필리스터가 아니라 샤시 필리스터라고 하고, 여기 있는 오누로니 대패가 무빙 필리스터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무빙 필리스터와 샤시 필리스터는 이 펜스만 빼면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하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무빙 필리스터는 내가 원하는 가공폭과 내가 원하는 가공 깊이를 이렇게 조절을 해놓고 대패질을 하게 되면은 요 끝에 보이는 요 그림처럼 턱을 딸 수 있게 됩니다. 샤시 필리스터도 내가 원하는 가공폭과 내가 원하는 가공 깊이를 설정한 뒤에 대패질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쪽의 대패질이 되게 됩니다. 즉, 샤시 필리스터는 이쪽 면이 아니라 이 반대편 안쪽에 이렇게 턱을 따게 됩니다. 창호를 만들 때 유리를 넣으려면 턱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쓰이는 것이 바로 이 샤시 필리스터입니다. 두 대패 모두 펜스를 빼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서로 대칭으로 생겼죠? 하지만 진행 방향은 모두 내 쪽에서 바깥쪽으로 대패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빙 필리스터는 바깥쪽에 턱을 만들기 때문에 이 뎁스 스탑이 안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가다가 원하는 깊이에서 멈추게 되니까요. 하지만 샤시 필리스터는 안쪽을 턱을 따기 때문에 뎁스 스탑도 안쪽에 있어야 가다가 걸려서 더 이상 대패질이 되질 않게 됩니다. 그래서 뎁스 스탑이 무빙 필리스터와 반대로 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뎁스 스탑이고, 이것은 니커 또는 스크라이브라고 부르는 칼날입니다. 이 칼날의 용도는 우리가 대패질을 나뭇결에 직각이 되게 대패질을 할 경우에
나무 결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겼죠. 저는 이 스크라이브 또는 니커를 새김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칼날로 나무에 선을 그으면서 칼날을 새기기 때문에 새김날로 표현하면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 새김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새김날 또한 반대로 있는 것이 맞습니다. 무빙 필리스터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 턱을 만들기 때문에 바깥쪽에 결을 끊는 선을 그어야 깨끗하게 가공이 됩니다. 샤시 필리스터 같은 경우는 안쪽에 턱을 만들기 때문에 이 뎁스 스톱과 마찬가지로 새김날도 안쪽에 있어야 깨끗하게 가공이 됩니다. 이상으로 영국에서 온 무빙 필리스터와 샤시 필리스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